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최근 애플이 130달러 초반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대부분은 매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공포감을 이기고 애플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5월 27일 금요일 종가 기준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애플과 마소만이 나스닥 하락률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나스닥보다 크게 하락해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마소, 구글, S&P 지수와 나스닥 추종 ETF QQQ입니다. 보시면 QQQ와 구글이 가장 수익률이 낮고 S&P 500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소와 애플은 올해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PER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년 동안의 PER 변화 그래프입니다. 3개 종목 모두 코로나 전 PER 값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구글 PER은 코로나가 가장 절정일 때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아마 최근 실적 발표 때 광고 실적이 안 좋아서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더 크게 하락한 듯합니다. 다만 곧 주식 분할이 다가오고 광고 실적도 단기적인 악재로 보이기에 구글 PER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12개월 EPS와 향후 예상 EPS입니다. 보시면 EPS가 잠깐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말했던 것처럼 중국 봉쇄망으로 인해 다음 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EPS 아래의 주가가 있을 때도 많았지만 언젠가는 EPS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애플 고점도 충분히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2013년부터 한 번도 자사주 매입을 멈춘 적이 없으며 주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금 흐름이 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소리이죠. 그리고 배당을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줄인 적이 없고 계속해서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또한 버핏이 이번 1분기에 애플을 추가 매수했고 애플은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9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 정도 되는데 현재 SK하이닉스 시총이 77조 정도이니 엄청난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사주 매입을 이번 2분기에 발표했으니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자사주 매입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애플한테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먹거리라 불리는 아이템이 몇 개 있는데 바로 메타버스용 혼합 현실 헤드셋과 애플카입니다. 애플카는 아직 멀었긴 한데 애플의 메타버스 헤드셋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지난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5월 둘째 주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곧 새로운 메타버스 헤드셋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자사의 메타버스 기계를 내놓기 직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드셋에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바로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초고해상도 화면과 사용자의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손동작을 추적하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애플이 내놓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2007년 공개된 이후 전 세계에 모바일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애플의 메타버스 헤드셋은 2,000달러로 예상돼서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 사람들은 결국 다 사게 됩니다. 이는 애플의 고객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가장 큰 기술력 중 하나는 바로 애플 생태계를 잘 구성하여 애플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이폰을 한번 구매하면 계속 아이폰만 사고 에어팟, 맥북, 애플워치 등 계속해서 애플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더욱 애플 생태계 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메타버스 헤드셋을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애플 제품들과 엄청난 연동성을 보여주면서 충성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애플의 메타버스 헤드셋을 구매할 것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메타버스에 올인을 선언한 상태인데 과연 이 애플의 진출을 어떻게 막을지 궁금하네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홀로렌즈라는 시리즈를 통해 증강현실 산업에서는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소의 홀로렌즈는 미군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장은 이런 빅테크들이 앞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엄청난 기술력과 자금력, 충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4차 산업 대부분은 이렇게 빅테크들이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4차 산업의 수혜를 받으려면 이런 빅테크 종목들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종목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최근 실적 발표 당시 다음 분기 발표되는 실적에서는 상하이 봉쇄로 인해 40에서 80억 달러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 생산기지가 있는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중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급망 문제를 개선하고 향후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이유가 전 세계 1위 기업이고 엄청난 현금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플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이클 버리가 애플 풋옵션을 1분기에 엄청 샀는데 이는 장기 포지션이 아닌 단기 포지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올해 3월쯤 중국 봉쇄 이슈로 인해 기업들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애플은 그 당시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10% 이상 하락한 상태이고 앞으로 악재들만 있는 상황에서 애플만 이렇게 급등하니 마이클 버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해서 산 듯하나 절대 장기로 들고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애플은 향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애플 생태계, 자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서비스, 모든 분야를 자체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고 누가 뭐래도 전세계 1위 시총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전기차까지 애플 생태계 안에 두면 애플은 또 한 번에 엄청난 성장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현금 보유량과 배당금, 그리고 미국과 동일한 신용등급인 트리플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미래에는 애플이 상승할 걸 알고 있고 애플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 애플이 $130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 버튼을 누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애플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하게 되면 쉽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 매수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부자는 전 세계의 소수이며 남들과 다른 발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애플이 앞으로 $140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매수 타이밍을 재다가 또다시 그때 살걸 이라면서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해서 애플을 사라 이 말이 아닙니다. 100이라는 현금이 있다면 애플이 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잉여 현금을 기준에 맞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적 긴축을 하면서 나스닥이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주식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악재가 해결되면서 들어가야겠다 하면 이미 저 멀리 상승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재지 말고 자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준에 왔으면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는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월급이 상승하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 자산들이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타이밍을 재다가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분석과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매매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식을 모아간다 해도 손해볼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대응하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주식시장이 많이 싸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언제 반등을 시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하락장에 꾸준하게 사신 분들은 지금 계좌가 당장 파란불일지 몰라도 꾸준히 자신의 기준에 맞춰 종목을 모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남들보다 더 빠른 자산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애플을 이번 하락장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지만 저한테 좀 더 잘 맞는 종목들 위주로 모아갔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자주 보시거나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 위주로 모아가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애플을 코로나 때 사놓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저는 다른 종목을 좀 더 모아가고 있습니다. 애플도 분명 제 기준만큼 떨어진다면 저는 추매를 하겠지만 테슬라도 코로나 때 이후 이번에 딱 한 번 추매한 것처럼 다른 종목들보다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은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일주일에 5일 중 하루가 휴장이기에 이번 주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힘차게 화이팅하면서 시장을 이겨봅시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